똑같은 김씨성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김씨들이 모두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천차만별인데 하물며 한국에 1000만 명 넘게 존재하는 김씨들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 한국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기분이 퍽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가 한국에서 오페라 공연 도중 한국인 관객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같은 성을 쓰지만 한국에 영혼을 갈아넣은 게오르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오페라 토스카의 마지막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토스카 3막 초입에서 극중 카바라도시를 열연한 한국인 테너 김재영이 별은 빛나건만을 부르며 강렬한 감정을 토해내자 관객은 앙코르를 연호했고 지휘자는 관객의 요청에 화답해 또 한 번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시작되고 얼마 뒤 게오르기는 자신의 무대가 아님에도 무대로 나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황당하다는 표정과 함께 불만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이건 독창회가 아니다, 나를 존중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객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이미 찬물이 끼얹어진 무대는 다소 어색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공연을 마쳤으나 문제는 오페라가 끝난 후 커튼콜에서 이어졌습니다. 게오르기는 자신의 등장할 순서가 되어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무대 끝부분에 잠깐 나타났다가 손을 저으며 돌아서 나가버렸죠. 사실 예술가가 예민한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행동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녀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한 셈입니다. 1990년 프로로 데뷔한 게오르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런던 로열 오페라 극장,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밀라노 스칼라 극장 등등 유럽과 미국의 여러 오페라 극장에서 여러 편의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2001년에는 분화자코 감독의 오페라 영화 토스카에 출연해 토스카 역의 대명사로 자리잡기도 했죠. 데뷔 30주년을 맞은 2022년에는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토스카를 선보여 평단의 극찬을 받기도 했죠. 그런 명성을 가진 그녀가 상대 테너의 앙코르에 불만을 품고 무대에 난입하고 커튼콜에도 등장하지 않은 것은 관객에 대한 모욕 내지 상당한 신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그녀에게도 핑계는 있었습니다. 소속사 인터뮤직하는 오페라 전문 매체 오페라 와이어에 게오르기는 지난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게오르기는 공연 설정 밖에서 앙코르를 하면 오페라의 서사적 흐름이 방해받는다고 믿고 있다며 무대에 난입한 이유를 두고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막 직전 지휘자가 게오르기에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아리아에 대한 앙코르를 제안했고 게오르기는 공연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죠. 동시에 유감스럽게도 테너의 3막 아리아에선 존중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게오르기는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겼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한국 관객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을 품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고 세종문화회관 측은 사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게오르기가 온라인에서 받은 엄청난 수준의 학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에 대한 불완전한 언론 보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전무하다면 그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오페라 공연 중 성악가가 관객의 앙코르 요청에 화답해 같은 아리아를 연달아 부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특히 토스카에서 남자 주인공 카바라도시가 울먹이며 격정적으로 부르는 비장한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에서는 간혹 테너 가수가 공연 도중에 앙코르를 부르기도 하죠. 작년 10월 28일 같은 공연장에서 열린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 중간에도 앙코르가 흘러나왔는데 세계 오페라 무대를 누비는 테너 이용훈의 국내 데뷔 무대였습니다. 이용훈이 공연 중 그 유명한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마라를 완벽하게 소화하자 관객의 앙코르 요청이 이어졌고 방금 부른 그 노래를 다시 부르기도 했죠. 2004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에서도 82세의 거장 이탈리아 바리톤 레오누치가 관객의 열렬한 앙코르 요청에 가신들 이 천벌받을 놈들아란 아리아를 연이어 노래했었죠. 그런데 그녀가 더 많은 욕을 먹은 건 이런 비매너적인 무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6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토스카 공연에서도 사고를 쳤죠. 당시 상대역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관객이 빗발치는 앙코르 요청에 별은 빛나건만을 다시 부르자 그녀가 1분이 넘도록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무대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카우프만은 우리에게 소프라노가 없네요라며 관객에게 사과했죠.
팬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의겠지만 한국 팬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버렸으니 앞으로 한국에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무시당하면서 돈을 지불할 팬들은 없을 테니까요. 물론 계약상 공연 중 앙코르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공연 중 이런 일이 발생했어도 팬들이 보는 앞에서 무대에 난입해 비난을 하는 모습은 분명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주최 측이나 세종문화회관 측에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같은 이름인데 평생 한국을 그리워한 게오르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콘스탄틴 버질 게오르기입니다. 28살이 되던 해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독일로 건너간 그는 연합군에 의해 옥살이를 당했고 이후 프랑스로 망명하는 등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장편소설인 25시에 담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후 모리츠는 이웃 주민의 허위 고발로 유대인으로 몰려 헌병에 잡혀 강제 수용소에 갇힙니다. 수용소에 갇혔다가 천신만고 끝에 헝가리로 탈출하지만 그곳에서는 적성국 루마니아인이라며 모진 고문을 당하고 다시 포로로 감금되죠. 포로가 된 그는 독일로 끌려가 전쟁 노무자로 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혈통 연구가인 독일군 장교 눈에 띄어 얼떨결에 게르만족의 순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포로 감시병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기회를 틈타 프랑스군 포로를 데리고 연합국 진영으로 탈출해 영웅 대접을 받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전범으로 분류되어 수용소에 갇힙니다. 전쟁이 끝나고 천신만고 끝에 석방되어 가족과 재회하지만 그는 다시 18시간 만에 감금됩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동유럽인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것이죠. 이렇게 13년에 걸쳐 계속된 모리츠의 유배 생활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게오르기는 25시라는 시간에 주목했는데 25시는 모든 구원이 끝나버린 시간이라는 뜻이라며 최후의 시간에서 이미 1시간이나 더 지나버린 절망의 시간,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순간이 바로 25시라며 소설 제목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25시로 넘어가기 전에 인류가 각성해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세계적인 작가 게오르기는 이 해답을 동양, 특히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1974년까지 5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는 세계를 밝힐 찬란한 빛이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84년에는 한국찬가 25시를 넘어 아침의 나라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내 우정을 담은 이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원본이며 한국에서 먼저 출판할 수 있도록 한 출판사에게 모든 저작권을 줬죠. 그리고 그 책에서 한민족의 시조 단군왕검에 대해 기술했죠.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입니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홍익인간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입니다. 이후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단군의 법은 변함없이 5천여 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법은 어떤 신앙과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해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며 남긴 이별사에서 큰 감동을 남겼는데요.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들이여, 한국을 떠나면서 새로 사귄 내 친구들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순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비참한 패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왕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고통이 또 밀려와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전히 왕자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순환보다 위대한 나의 왕자들, 여러분들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헤어진다는 그 외로움을, 쫓겨야 한다는 그 방랑을, 굶주려야 한다는 그 갈증을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강대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땅이 넓은 나라의 사람들, 승리와 영광 속에서 사는 사람들, 풍요 속에서 하품을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은 한 뼘의 땅이 주는 그 평화와 행복을 모를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손을 마주잡는 인정의 아름다움을 모를 것입니다. 고난에서 생겨나는 창조의 기쁨과 하늘과 땅이, 과거와 미래가 서로 포옹하는 융합의 세계를 모를 것입니다. 분리하고 계산하고 성을 쌓는 자들은 언제나 땅 위의 것만을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압니다. 하늘의 빛깔, 그 영원한 것을 가슴속에 그릴 줄 압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난의 역사도 결코 당신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그 기도, 용기와 자랑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단순히 당신들의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왕자의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창조한 것은 냉장고와 텔레비전과 자동차가 아니라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역사와 그 빛은 아파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순환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오랜 슬기와 용기를 가진 자의 눈빛에서만 창조됩니다. 한국에 와서 나는 해와 달 설화를 읽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가 하늘의 해와 달이 됩니다. 호랑이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침략만을 꿈꾸는 강대한 나라들은 피만을 남기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명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입니다. 한국이여, 내 마음을 정복한 사람들, 영혼의 사람들이여, 내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보다 깊고 많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시는 짧지만 그 속에 도리어 무한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의 만남도 그럴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를, 내가 내 조국에도 쏟지 못한 정열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가 다 그것을 바치지 못한다면 신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오르기가 한국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 당부했던 것은 어쩌면 독일,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루마니아가 겪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번 한국을 방문해 지한파가 된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서 큰 감동을 받은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은 개인, 집단,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상이며, 한국은 수많은 종교를 수용했으나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은 반만년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은 다른 종교나 사상, 철학과 절대 배치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생전 그는 한국을 열쇠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25시의 절망에서 인간을 구원할 열쇠가 한국이라는 것이죠. 지도를 펴놓고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은 열쇠처럼 생겼는데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여는 열쇠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살펴봐도 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붙은 지구상 가장 큰 대륙 끝에 열쇠처럼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난제가 열쇠의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라고 봤죠. 이렇게 한국을, 아니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찬양한 게오르기는 생전 아파트 정원에 무궁화를 심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 꽃을 바라보았다고 하죠. 1992년 6월 22일 눈을 감을 때까지 늘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명언으로 유명한 단지의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정신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죠. 일견 종교의 폐해를 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모든 종교는 우리 고유의 사상 아래 자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내세운 홍익인간 아래 종교가 존재해야 한민족의 종교지 종교 아래에 홍익인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바탕이 된 이 홍익인간 정신은 전 세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차원의 통치 이념이기도 해. 자크 시라크 제22대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는 고난의 시기에 성인이 등장하는데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며 한국은 건국이념부터 다르다고 강조했죠. 즉 고난의 시기에 등장한 성인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닌 처음부터 완벽한 성인이 세웠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과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한국이 세계 질서를 정립할 주인공이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